네, 요번에는 사진 작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잠깐씩 같이 껴서 어, 카메라, 그 사진에 필요한 그 사진, 그 사진에 필요한 그 카메라 기술적 이야기도 조금씩 포함해서 이야기를 같이 좀 드리려고 한번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아마 사진 전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사진과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사진 기초 수업, 그러니까 사진 기초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진 기초 과학 같은 그 1학년 때 처음에 그 사진 기술 부분에서 처음 배우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진을 10년, 20년씩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어느 분들은 보면 제 나이보다도 오래 사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취미로 사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르신들 보시면은 실제로 사진을 대부분 몇 년 하신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씩 이렇게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잘 모르세요. 왜냐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대충 이런 거야, 뭐 사진에서 제일 처음 뭐 처음에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뭐 사진 카메라는 이런 거야, 렌즈는 이런 거야. 특히 가장 많이 모르시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렌즈를 좀 들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는 게 그 렌즈, 이건 캐논 렌즈고요. 캐논 2405 되게 많이 쓰는 렌즈죠. 2405 1.4에 1대4의 그 L IS USM 렌즈인데 뭐 가격은 약 100만 원대 초반 신품을 사시면 그 정도 되고요. 뭐 제 카메라도 들고 나오는데 제가 쓰는 카메라는 좀 옛날 카메라죠. 캐논 그 EOS OD 마크 2 뭐 풀프레임으로 렌즈 풀프레임 센서로 나와서 이제 되게 인기가 많고 엄청 많이 팔렸던 캐논 디지털 카메라에 있어서 가장 많이 파는 카메라 중에 하나죠. 네, 저도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카메라를 구입을 했고요. 뭐 1년 할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내수용으로 팔죠. 일본에서 저는 일본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랑 좀 다르게 내수용이 되었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일본에 샀으니까 일본 내수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은 카메라도 들고 나오고 렌즈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렌즈는 도합해서 총 3종류 지금 껴있는 게 40mm짜리 캐논 단렌즈고요. 뭐 팬케이크 렌즈라고 많이 불리죠. 저는 이거를 그냥 껴놓은 게 작아서 뭐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한 손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양손을 쓰지를 잘 못해서 예, 좀 불안해서 잘못하다 떨어뜨리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또 하나 이제 들고 나온 렌즈가 이거는 후지논이라는 렌즈예요. 아마 일반 분들은 잘 많이 못 보셨을 렌즈인데 그러니까 대형 카메라에 쓰이는 렌즈이고요. 대형 카메라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형 카메라는 캐논이나 니콘에서는 대형 카메라 렌즈가 안 나오고요. 그 특이하게 후지에서 대형 카메라가 나와요. 그래서 후지논이라고 그래서 가장 저렴한 대형 카메라 중에서는 카메라 렌즈 중에서 가장 저렴한 렌즈이고요. 물론 대형 카메라 렌즈는 대형 카메라만의 그게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이따가 해드리기로 하고요. 후지논 이 렌즈는 되게 쌉니다. 특히 지금은 대형 카메라를 일반 분들이 사서 쓰시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어차피 신제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중고밖에 없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대형 카메라 렌즈는요 가운데가 분해가 돼요. 그래서 렌즈 보드라는 거에 껴서 카메라에 장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렌즈를 돌려서 이렇게 렌즈의 뒷부분과
앞부분이 분리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조리개 뒤편에 셔터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렌즈가 셔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렌즈예요. 렌즈 셔터라고 하는 게 장착이 되는 렌즈이고요. 이 렌즈 셔터가 옛날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대형 카메라에 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 카메라에는 렌즈 셔터라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아직까지 렌즈 셔터가 달려있는 일반 35mm 카메라 렌즈가 있는지 찾아보질 않아서 별로 관심 밖이라. 근데 이런 대형 카메라는 렌즈 안에 렌즈 셔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카메라는 그냥 케이스거든요. 뭐 제가 지금은 밖에 있는데 잠깐만요. 혹시 들고 올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무거워서 잘 안 들고 안 꺼내는데 이 카메라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나무떼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껍데기예요. 카메라 껍데기만 있는 건데 아무 기능이 없죠. 껍데기에 렌즈를 끼고 뒤에 볼 수 있는 간유리가 달려 있는 게 전부예요. 이게 이제 대형 카메라 4.5 사이즈, 그러니까 필름 판형이 4.5라 그래서 이제 4.5 사이즈 카메라인데 이거는 들고 다니기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열리죠. 예. 필드용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카메라는 필드용과 스튜디오용 이렇게 양쪽으로 나뉩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그냥 설치해 놓고 쓰이는 카메라. 제가 이거는 필드용이고 대형 카메라 스튜디오용은 밖에 또 있는데 그거는 무거워서 잘 이동도 잘 안 시켜요. 특히 제가 한 손으로 쓰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제 몸도 다칠 수가 있어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거의 지금 몇 년째 못 쓰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되게 쌉니다. 지금 이거는 이 카메라 이름이 맨날 까먹는데요. 뭐 카메라 이름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카메라들은 카메라 자체의 기능이 그렇게 있는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깔끔하게 제조만 돼 있으면 거의 큰 문제가 없는 카메라들이라 렌즈가 더 중요하죠. 렌즈에 셔터도 달려 있고 조리개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렌즈가 되게 중요해서 렌즈들은 이제 후진원이 제일 싸고 뭐 가장 비싼 카메라 렌즈가 이제 로덴스톡이라든가 뭐 라이카 쪽에서 나오는 렌즈 군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갑자기 왜 이런 렌즈를 갖고서 이제 이런 종류의 렌즈들을 보여드리냐 하면은요. 대부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진을 처음 이제 접하신다거나 그러면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려운 얘기로 이제 렌즈 얘기를 꺼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표준 렌즈다. 관광 렌즈다. 이제 망원 렌즈다. 이런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미리수라는 걸 얘기해줘요. 제가 아까도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카메라는 2405 렌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렌즈는 그 40mm 단렌즈라고 해서 40mm라는 미리를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근데 이 미리가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초점거리요라고 얘기를 해요. 초점거리. 그럼 초점거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초점거리라는 말 자체는 기억을 대부분 하세요. 그래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초점거리라는 말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2405라는 줌 렌즈는 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회사에서는 줌 렌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초점 렌즈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초점 거리가 많은, 그러니까 범위의 24mm부터 105mm까지의 범위의 초점 거리를 갖고 있는 렌즈라 해서 다초점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단렌즈하고 뭐 줌렌즈,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가 있고 뭐
표준이 있고 줌이 있고 표준이 있고 광각이 있고 망원이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게 50mm인데 죄송합니다.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50mm인데요. 이 50mm의 표준 기준이 뭐냐면 50mm가 기준이 아니에요. 50mm가 갖고 있는 화각이 기준인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각이 표준 화각을 갖고 있으면 표준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mm도 표준 렌즈가 될 수 있고요. 80mm도 표준 렌즈가 될 수 있고 45mm도 표준 렌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표준 기준이 뭐냐면 사람 눈이에요. 이 사람 눈이 갖고 있는 화각이 다 틀리죠. 당연히 틀려요. 이 세상에 똑같은 화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눈이란 건 되게 당연히 아날로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틀린 화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시야랑 다른 사람이 보는 시야랑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곳을 가도 다른 범위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곳을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 똑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것이지 똑같은 걸 보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색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세상에 같은 곳을 보는 건 있어도 같은 걸 보는 건 없어요.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차이를 되게 인식을 하셔야 사진에 대한 기준을 사진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미학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뭐 이런 얘기로 변해가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럼 표준 화각은 뭐냐?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초점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 렌즈를 그러니까 사물에서 빛이 반사돼서 렌즈를 통해 들어오죠. 그때 죄송합니다. 렌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반사돼서 들어온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물체에 맞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 렌즈를 들어왔을 때 이 빛의 성격이 빛의 성질이 밀도가 다른 물체를 통과할 때 꺾임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이 꺾여서 들어와서 양쪽 끝을 통과한 빛이 꺾여서 교차하고 나서 이 교차된 빛이 이쪽 센서에 상이 맺히는데 이 교차한 지점부터 상이 생기는 곳의 거리까지가 초점거리예요. 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 뭐냐면 교차한 지점부터 상이 생기는 곳까지의 거리예요. 이 교차한 부분을 이제 뭐 사진 용어상으로 다른 말로 일컬은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차한 부분부터 상이 생기는 곳까지의 거리. 자, 그러면은 이 교차한 부분부터 상이 생기는 곳까지의 거리가 50mm, 그러니까 5cm죠. 5cm가 되는 거리가 갖고 있는 렌즈가 50mm 렌즈인데 이 50mm 렌즈는 요 각도가 화각이에요. 이 교차될 때 생기는 이 각도가 화각인데 이 화각이 약 45도에서 50도 사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각도가 어떤 범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0도다, 뭐 42도다, 43도다, 뭐 이런 51도다, 뭐 이런 딱 지정해진 값을 두는 게 아니라 뭐 45도에서 뭐 52, 3도 정도의 범위, 이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으면 표준 렌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범위로 얘기를 하냐면요. 이 렌즈란 건 옛날에는 다 수공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지금은 기계로 깎고 뭐 정밀한 측정 도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화가 가능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지금도 수공으로 만드는 렌즈들이 있어. 더 비싸고 더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손으로 깎아요. 렌즈 유리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깎아내요. 그래서 막 비벼서 깎아서 렌즈를 굴곡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도 똑같은 렌즈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만든 렌즈랑 그 다음에 만든 렌즈가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두께를 맞추겠죠. 가운데 가장 두꺼운 부분하고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 같은 경우는 이제 잴 수 있으니까 맞추겠죠. 구경하고요. 근데 이 표면의 굴곡이나 이런 것들은 다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계로 생산하고 어쩌고 해도 렌즈라는 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 물체잖아요. 이런 물체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안에 렌즈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렌즈들을 보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45도에서 뭐 51, 2도 뭐 이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는 렌즈가 이제 표준 렌즈다라고 해요. 왜 그런 범위를 가졌냐면 사람의 눈에 한쪽 눈, 양쪽 눈이 아니에요. 양쪽 눈을 합하면 화각은 되게 넓어요. 사람마다 다 굉장히 많이 틀리고 막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범위가 제 눈 같은 경우도 이쪽 끝에서 뭐 한 이 정도 되는 범위에서 정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손가락이 사라지는 범위까지 갔다가 보이는 범위에서 이쪽에서 사라지는 제 눈에서 정면을 응시했을 때 사라지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막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범위를 갖고 있는 각도인데 그럼 몇 도예요? 120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저는 좀 더 시야가 좀 약간 넓은 범위라 약간 어안 렌즈 비슷한 편인데 물고기 눈인데 한쪽 눈만을 보면 한쪽 눈의 화각을 보면 굉장히 좁죠. 당연히 양쪽 눈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 눈의 화각이 대략 평균 45도에서 51, 2도 정도 사이 범위를 갖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하고 비슷한 범위에 갖고 있는 화각을 갖고 있는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화각을 변하게 하는 기준이 뭐냐면 센서의 크기예요. 이 크기가 넓으면 이 각도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렌즈라도 이 센서가 넓어지면 각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센서의 끝에서 끝까지 차지한다고 치면 물론 이 센서의 끝에서 끝까지 센서가 커지면 이 필름이나 커지면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렌즈도 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렌즈를 보시면 알겠죠. 렌즈 앞이 이렇게 커요. 근데 뒤를 보시면 굉장히 작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35mm 그 센서 얘가 풀프레임이니까 센서를 보시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옛날 뭐 요즘 세대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근데 뭐 제 나이 대 분들이나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크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센서 크기가 요 거울 보이시죠? 이 거울 정도 크기가 이제 센서 크기인데 요런 크기의 그 표준이 45도 뭐 이 정도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카메라 다시 보여드리면 이 간유리 크기 있죠. 제 얼굴만 하죠. 이게 필름 사이즈 크기예요. 얘는 대형 카메라라서. 근데 얘 말고 8바이트는 얘의 2배가 넘죠. 필름 사이즈가. 그러니까 더 크죠. 센서 그 크기가. 그러면 이건 좀 극대화된 크기고 뭐 중형 카메라는 35mm 필름 사이즈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2배 면적으로 보면 이제 2배 이상의 크기가 돼요. 그러면 그 정도 넓이를 커버하려면 렌즈가 이미지 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하고 영상이 깨끗하게 생성되는 이미지 서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미지 서클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35mm 필름 카메라들, 그러니까 35mm 카메라에 쓰이는 렌즈들은 이미지 서클이 작아요. 그만큼만 필요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렌즈 전체가 다 빛을 받아서 다 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렌즈에서 네모난 가운데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후지논이라는 이 카메라, 그래, 대형 카메라 렌즈는요, 당연히 아까 그 보신 그 필름 그 큰 부분을 커버하려면 이미지 서클이 굉장히 커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렌즈에서 차지하는 이미지 서클이 엄청나게 커요. 당연히 해상도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렌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좋은 렌즈, 나쁜 렌즈를 스스로 알아서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슨 렌즈가 좋아요, 어떤 렌즈를 사야 되나요? 라고 이제 전문가들을 찾아서 뭐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렌즈가 어떤 건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렌즈를 판단하는 기준 되게 간단해요. 오늘 알게 되시는 초점거리만 기억하셔도 금방 간단해지는데,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초점거리가 이 교차되는 부분부터 상이 맺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초점거리이다. 자, 얘가 40mm 렌즈예요. 얘가 40mm 렌즈인데, 그럼 4cm에서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센서가 있는 부분, 당연히 카메라 끝이겠죠? 이 카메라를 보시면 카메라의 끝일 거예요. 이 끝쪽 부분에 당연히 센서가 있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바디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그러면은 이 바디 두께만 한 약간 2cm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2cm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35mm 카메라 렌즈들은요, 이 디지털 카메라 이제 풀프레임이건 뭐건 간에 뭐 미러리스 카메라고 상관없어요. 미러리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미러리스에 대한 얘기 나중에 또 드릴 텐데, 렌즈 보시면 렌즈가 여기까지 딱 끝이죠. 그러니까 바디에 붙이는 곳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2.5cm는 먹어 들어가고 나머지 2cm 되는 부분에서 교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 부분에서 교차가 거의 한 이 정도죠. 렌즈가 그렇게 안 두꺼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렌즈가 거의 빛이 들어오자마자 교차가 일어나서 상이 맺히는 곳까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의 뭐 한 바디가 그래도 거의 한 3cm가 가까이 되니까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렌즈 안에서 교차가 그나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렌즈를 봅시다. 얘가 24 105mm 그래도 좀 비싼 렌즈 중에 하나, L렌즈라고. 그래도 L렌즈의 뜻이 럭셔리라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되게 웃겨가지고, 렌즈의 럭셔리가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제가 원래는 필름일 때는 니콘을 썼었어요. 주로 니콘 카메라를 쓰다가 이제 디지털로 와서 니콘을 쓸 수가 없어서, 뭐 노이즈가 그때는 너무 심해서 니콘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캐논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해상도도 그렇고요. 근데 얘가 24mm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렌즈 끝나는 부분이 바디랑 연결되는 부분이 렌즈 끝이에요. 더 이상 안으로 없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렌즈 바디가 아니 카메라 바디가 바디 두께가 거의 2cm가 넘어가죠. 그러면은 24mm 렌즈가 그럼 2.4cm에서 교차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렌즈 끝이 여기인데 여기 두께가 2.4cm, 2.5cm 정도가 돼요. 그 24mm야. 그럼 여기서 일어나네? 렌즈가 없는데? 그러면 얘는 24mm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 교차되는 부분이 이 렌즈 안이 아니란 얘기예요. 렌즈 끝나고 나서 이 바깥에서 교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교차되고 나서의 문제니까 렌즈가 끝난 이후에 생겨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싶은 부분이 좀 있겠죠. 뭐 105mm니까 10.5cm 해봐야 렌즈 두께가 있으니까 뭐 105mm 하면은 요 정도, 요 중간 스위치 있는 부분 정도가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겨요. 24mm일 때 성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단일, 특히 이 35mm 카메라의 렌즈에서 성능이 좋은 렌즈하고 안 좋은 렌즈 구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오히려 광각 렌즈예요. 왜냐하면은 광각 렌즈들은 아까도 보셨잖아요. 이 바디 두께가 2.5cm가 넘어가요. 2.5cm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렌즈 안에서 굴절의 교차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렌즈 설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단순화될 수가 없어요. 렌즈 설계는 단순할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렌즈가 바디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카메라 안에는요 이 미러가 있어요. 이게 DSLR의 단점인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인데, 이 미러가 있어서 파인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인더로 내가 찍는 걸 직접 볼 수가 있어서 SLR 카메라가 좋은 건데, 편하고 좋아진 거예요. 이 SLR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파인더가 아니었어요. RF 카메라 레인지 파인더로 해서 보는 거하고 찍히는 게 틀렸어요. 보는 건 옆으로 보죠. 아니면 위로 보거나, 여기서 이렇게 보고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렌즈를 통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보는 대로 안 찍히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거 보고 찍었는데 찍히는 건 이게 아니야. 그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SLR 카메라를 쓰기 시작한 건데, 그 편의를 주는 이 거울 때문에 렌즈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렌즈랑 부딪힐 거 아니야, 이게. 잠깐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렌즈가 이제 있는 부분이고요. 바디예요. 여기가 이제 필름 있는 면이고 센서, 여기 미러가 있어요. 근데 렌즈가 이렇게 여기에 껴져. 여기까지는 상관없어. 미러가 이렇게 올라와도. 근데 렌즈가 이렇게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면 얘 부딪힐 거 아니야. 미러가 못 올라가잖아. 그럼 찍히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미러가 없는 카메라를 쓰면 렌즈가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각 렌즈를 만들 때 좀 더 좋은 렌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라이카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라이카는 대부분 미러리스죠. 라이카의 기본 바디는 미러리스예요. 물론 라이카도 RF 카메라가 아니라 SLR을 만들어요. 그 SLR 카메라를 쓰면서 라이카를 쓰면 라이카의 좋은 렌즈를 쓰지가 못하는 거죠. 라이카는 그 광각 렌즈에 그 렌즈 안으로, 카메라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렌즈를 만들어서 광각 렌즈를 좀 더 성능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물론 라이카 렌즈의 장점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렌즈 상식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 초점거리는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초점거리는 뭐다?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굴절해서 교차되는 부분부터 상이 생기는 곳까지의 거리가 초점거리다. 자, 그러면 이 105mm, 뭐 70mm, 80mm 이 정도는 7cm, 8cm니까 뭐 70mm, 80mm 렌즈를 봐도 대부분 이 정도 크기예요.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 근데 200mm도 이 정도 크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센서 있는 면부터 굴절되는 부분이 20cm가 돼야 돼. 근데 카메라 바디에 렌즈를 끼고도, 자, 이 렌즈를 한번 다시 껴볼게요. 제가 손이 한 손이라 빨리빨리 못하는 점 좀.
이 렌즈를 이렇게 꼈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자, 카메라 바디에서 센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위에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려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거의 모든 카메라는 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파인더 옆에 붙어 있는데 뭐 바디 위에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무슨 표시냐면 이 부분에 센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표시해 놓냐면요, 나중에 포커스 말씀드릴 때 얘기를 해드릴 텐데, 포커스 거리도 거기서부터 환산을 해야 되고요, 이 초점 거리도 여기서부터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00mm 렌즈는 거기서부터 20cm가 되는 곳에부터 교차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교차가 일어나서 그 부분부터 센서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초점 거리다라는 얘기인데, 20cm면 여기서부터 20cm면 어떻게 돼요? 이 렌즈를 넘어가요. 20cm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렌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근데 교차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대. 렌즈 바깥에 있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렌즈들은 뭐냐면 200mm 같은 렌즈인 거예요. 200mm 렌즈가 아니라 200mm 같은 렌즈인 거예요. 실제로 렌즈 설명서 같은 곳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DPI 설명드리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늘은 뭐 렌즈 초점거리를 얘기 드렸으니까, 렌즈 초점거리는 뭐다? 교차되는 부분부터 상이 맺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초점거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렌즈 안에, 이 교차되는 지점이 렌즈 안에 있어야 렌즈 설계가 쉬워지고 렌즈가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니까. 렌즈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부분에서 교차가 일어나서 상이 생성되는 부분까지가 이런 식으로 렌즈 설계됐다면, 렌즈 설계가 되게 복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나 가뜩이나 줌 렌즈로, 그러니까 다초점 len즈로 설계가 복잡해지는데, 그럼 설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렌즈 성능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빛이 깨끗하게 들어와서 깨끗하게 처리되고 나가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건 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뭐 렌즈가 몇 군 몇 매라서 몇 개의 렌즈를 통과해서 그 안에 비구면 렌즈가 몇 개라서 렌즈 성능이 더 좋다, 뭐 이런 복잡한 얘기는 솔직히 사진 찍는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렌즈 전문가가 되세요. 렌즈 회사에 뭐 캐논이나 니콘에 그런 회사를 들어가셔서, 뭐 아니면 판매원을 하시던가. 사진 찍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부분만 아시면 돼요. 렌즈가 설계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은 렌즈가 된다라는 거예요. 렌즈 설계는 카메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라이카의 뭐 슈나이더 렌즈에 무슨 뭐 바이오곤 렌즈라든지 뭐 이런 그 렌즈 앞에 붙어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바이오곤 렌즈, 그 바이오곤이란 설계 명칭이에요. 그런 설계 명칭들을 붙어 있는 렌즈들이 아직까지 몇 개가 있어요. 뭐 칼자이스에 나온 렌즈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그 렌즈 설계 명칭이 좀 붙어 있어요. 그런 단순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 렌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붙이냐면 그런 단순한 설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렌즈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초점 거리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중간에 이 렌즈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사진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뭐 사진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좀 질문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그냥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나 뭐 이렇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만 드리는 것보다는 평소에 가졌을 때 의문이나 뭐 너무 어려운 고차원적인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뭐 상세하게 얘기를 좀 드릴 수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재 사진, 저번에 설명드린 아재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좀 있거든요. 뭐 갑자기 또 뭐 렌즈 설명하다가 이제 사진가 얘기로 넘어가긴 했는데, 아재 사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만레이가 초현실주의 사진의 대표를 할 만한 사진이다. 그래서 이제 초현실주의 겉표지로 쓰인 것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진 평론가들이 그 만레이 그 말 때문에 아재의 사진을 평가하는 데 되게 주저했었어요. 왜냐면은 초현실주의가 초기 초현실주의를 입각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초기 초현실주의가 미술을 하시는 부분, 예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되게 자세히 아실 텐데, 초기 초현실주의가 지향했던 거는 후기 초현실주의와 굉장히 틀려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틀려요. 단순히 초현실, 그러니까 현실과 틀린 상상적인 내용을 입각해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초현실주의, 초창기 초기 초현실주의는 그, 그 오토매틱 드로잉이라는, 그 자동 드로잉이라는, 완벽하게 의지를 삭제한, 자신의 의도를 삭제하는 그림을 얘기를 해요. 사진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초창기에도. 그래서 초현실주의가 가장 맞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초창기, 그러니까 초기 사진에서도 사진을 찍는 것에도 당연히 의도가 존재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에도 선택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도 선택이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찍는 것도 선택이고, 뭐 모든 것들이 선택이고 의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의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도 의도에 대해 의도된 것들이라 그래서 오토매틱 드로잉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재의 사진은 그런 의도가 굉장히 배제가 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현실주의하고 어울린다라고 하는 입장인 건데, 아재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시면 좀 느껴져요. 그게 되게 애매한 말, 제가 되게 애매한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 그렇게밖에 설명을 잘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아재의 사진을 한 수백 장을 나열해 놓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사람은 의도가 없구나. 아재의 사진은 특별한 의도가 없어요. 찍는 이의 의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걸 찍었어. 그냥 이걸 찍은 거야. 후기 다큐멘터리 사진, 그러니까는 1960년대 이후 정도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55년도 뭐 대공황 이후에 나오는, 그 나중에 사진가 설명을 하면서 계속 나오겠지만은, 후기 다큐멘터리, 초기 다큐멘터리가 아닌 후기 다큐멘터리에서 지향하는 의식의 배제를 꿈꾸는, 그 의식의 배제를 요구하는 사진들에게 맞는 그 기법이 아재 사진에서도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아재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사진을 담는 의식 자체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오늘은 렌즈 초점거리는 교차되는 부분부터 상이 맺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초점거리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렌즈를 보시면 이 렌즈가 왜 비싸구나, 뭐 이 렌즈가 왜 쌀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거리를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